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왕 여러분, 낚시왕 로빈입니다. 오늘 문어, 남해 돌문어 금어기 해제 되고 나서 2주 만에 여수를 다시 왔어요. 제가 11일까지 돌문어 낚시를 하고, 마지막 날은 11일은 이제 고흥에 있었고, 첫날은 이제 여수에 있었고, 2주 만에 이렇게 또 여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조항이 굉장히 안 좋다, 훅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직접 낚시를 해보려고 이렇게 또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낚시를 하면서 상황이 좀 어떤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 매드타코, 언제나 그렇듯이 매드타코 가위채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지붕 집어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손으로 떼갖고, 자, 이렇게 애기에다가 바늘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삐소리 났으니까. 배가 뒤로 가네요. 요즘에는 앞에만 탔다 하면은 배가 항상 뒤로 가네. 이 돌문어 낚시는 배 진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낚시기도 해요. 이게 뭐 전부 다인 양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댓글 보면 더러 있는데, 진입 방향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내 자리랑 상관없이 내가 조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선장탓, 자리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어떤 상황이 되든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있어야 돼요. 일단 첫 캐스팅 제가 뒤로 갈 줄 모르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는데 줄이 많이 뻗었어요. 날씨가 아주 더울 것 같네요. 아침부터 꿉꿉하고 덥네. 자, 캐스팅하고 끌어오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 이동 방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배가 흘러가는 속도도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캐스팅을 이렇게 했을 때 배는 이쪽으로 가면은 캐스팅을 이렇게 하고, 배가 이렇게 가면은 내 앞에 톡 떨어뜨리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다음 캐스팅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이 배가 흘러가는 속도가 느리다, 아주 느리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내가 톡톡톡 땅을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하면서 끌고 오면서 끌어오는 것이 좋고, 배가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봉돌을 바닥에 대고 끌고 가는 거를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선장님이 배를 앞쪽에 붙였다가 뒤로 빠지는 식으로 배지를 하시네요. 오늘 처음 타는 배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후미 쪽이 가장 제 입질을 먼저 받아요. 제가 선수이기 때문에 입질을 가장 나중에 받고, 그래서 이날은 제가 좀 힘들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연에 있는데 좌연으로 배가 흘러요. 그래서 캐스팅을 했다가 다시 걷어서 바로 앞에다가 톡 하고 떨궜어요.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배 흘러가는 방향이 저한테 제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후미가 선진입, 그리고 자연이 선진입. 그렇기 때문에 제 자리가 맨 꼴찌로 진입하는 자리예요. 잘 됐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차라리 잘 됐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캐스팅 또는 내가 떨구는 방식, 아까 전에 얘기해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떨군 이후에 강화 보십시오. 오늘도 아주 재밌는 하루입니다. 좀 전에 얘기하던 거 마저 이어서 하자면은, 캐스팅 후에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배가 흘러가는 속도, 이 속도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내가 이 물속에서 멘트 중 히트.
어이구야. 좋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 좋네. 나이스. 자, 한 수 추가. 배에서 두 번째로 고기를 잡았어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제가 가장 후진입이에요. 가장 후진입인데 이렇게 잡았어요. 이 문어 낚시는 뽕돌이 바닥에서 크게 막 이동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뽕돌이 바닥에서 슉슉슉슉 움직이지 않게 운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스프를 열고 줄을 계속 풀어주면은 내 뽕돌이 제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은 내 뽕돌이 제자리에 머물 수 있겠죠. 근데 줄이 뻗어나가거나 앞으로 뭐 밑으로 뻗어나가거나 그럼 옆 사람, 뒷 사람, 뭐 앞 사람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낚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선수나 선미 맨 뒷자리, 맨 끝자리에서 멀리 캐스팅해서 하면은 가능한데, 우리가 선수 선미에 설 때보다는 중간이 됐든 중간 앞이 됐든 중간 뒤가 됐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는 할 수가 없어요. 배가 흐르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은 캐스팅에서 끌어오는 방식 이게 좋고, 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이렇게 캐스팅해서 끌어오는 방식, 반대로 간다. 근데 앞에 꽉 떨고 놓고 바닥만 질질 끄는 거예요. 근데 배가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다. 뭐 배가 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캐스팅 똑같이 일로 하고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오는 대로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당연히 줄이 앞으로 오니까 여유줄이 생기니까 여유줄만 감아주고 텐션만 유지하면 되는 거고. 나이트! 나이스. 자, 걸리시군요. 애기가 하나 빠졌네. 히트한테 애기가 빠졌어. 아씨, 애기가 빠졌어요. 2개 달렸어요, 2개.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흘러나가 봅시다. 이게 저도 처음 타는 배이기 때문에 선장님 이제 배질 스타일을 아직은 몰라요. 좀 봐야 돼.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우연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저한테 입맛에 맞게 진입하는 것 같았는데, 자, 뒤로도 다시 가시네. 섬 쪽에 붙었다가 뒤로 빠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섬 쪽에 붙었다가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심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 수심이 깊어지면서 배는 뒤로 가니까 당연히 줄의 방향은 자,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쭉 뻗겠죠. 줄은 앞쪽으로 뻗고 수심은 점점 길어지고 뽕돌이 점점 이제 바닥에서 뽕돌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뽕돌이 바닥에서 뜨면은 문어 입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낚싯대가 지금 자, 이쪽이 선수고 이쪽이 선미 쪽이라고 할게요. 낚싯대 줄 뻗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지금 뽕돌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낚싯줄을 쭉 풀어주고 그 다음에 딱 잠가요. 낚싯줄을 쭉 하고 풀어주는 게 아니고 뽕돌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텐션이 강하게 가해지면은 뽕돌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썬바를 눌러서 줄을 이렇게 낚싯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포인트 이동을 했어요. 쫙 붙이시는 거 보니 이번에도 뒤로 가실 것 같아요. 뒤로 옆으로 갈 것 같은데 생 뒤로 가실지 옆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캐스팅 설명을 지금 상황 따라서 다시 해드릴게요. 아까 그 상황에 부합이 될 것인가. 어우, 뒤로 확 가시네. 아까 그러면 설명 이어서 할게요. 뽕돌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선발 눌러서 줄을 풀고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잠그고. 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뽕돌이 붕 뜨고 나서 선발 눌러서 줄을 쫙 풀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뽕돌이 붕 뜨는 그 로스 타임이 생겨요. 그럼 그 잠깐의 타이밍에
문어가 있는 위치를 놓칠 수도 있어요. 문어가 뭐 밑에 바글바글한 때면은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따문따문 낱말이 나올 때는 이 로스트 타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가끔 가다 보면은 줄이 쫙 뻗어나갈 때 배가 움직여서 이 순간적으로 뽕돌이 바닥에 닿아 있는지 안 닿아 있는지 그것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로스트 타임을 줄이는 게 조과를 올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는 왠지 느낌이 배를 좌연쪽으로 흘리실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잡설 한번 하겠습니다. 이 문어 금어기가 생긴 게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가물가물한데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금어기가 있기 전에는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10마리만 잡아도 와 잘 잡았다 그랬고 20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와 대박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저기 서해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외환도 쪽 뭐 그쪽에서 문어 터질 때 뭐 3, 40마리 나오면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해가 가면서 뭐 문어 낚시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두 종류 낚시들 이 사람들의 마리수에 대한 이 만족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어기가 생기고 나서 금어기 첫날 뭐 몇십 마리 또는 막 많게는 뭐 100마리 이상 잡는 분들이 생기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금어기 뭐 다다음 날 갔다 예를 들어서 아씨 나 20마리밖에 못 잡았어 뭐 이런 약간 좀 분위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금어기가 없을 때는 20마리면 진짜 와 대박이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옛날부터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20마리 잡으면 와 대박 이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100마리 넘게 잡고 막 이럴 때는 오늘만 이런 날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거든요. 저도 문어 금어기가 금어기 풀리는 해제날 해제 첫날 금어기 해제날 딱 2번 탔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그전에는 이 금어기 해제날의 그런 어마어마한 마리수를 그전에는 경험을 못 해보다가 작년하고 올해 경험을 처음 했는데 좋긴 좋았어요. 좋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 영상에서도 댓글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다른 뭐 유튜브 다른 분들 방송은 안 보는데 라이브 방송을 가끔 봐요. 지나가다가 요즘 어떤가 보려고. 근데 이제 그런 채팅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15마리 잡았다 뭐 20마리 잡았다 그러는데 와 망했네 막 이렇게 채팅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놀랐어요.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안타깝고 많이 잡으면 당연히 좋죠. 기분 좋고 재미있고 한데 이 문어 낚시가 사실 막 원래가 100마리 잡아야 되는 낚시는 아니에요. 100마리도 그렇고 뭐 50마리 이상 그렇게 잡을 낚시가 원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금어기 첫날에 그렇게 막 많이 잡으신 분들 보고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도 말고 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부럽죠. 부러운데 옛날부터 하는 얘기지만 바다가 주는 만큼 잡고 배에서 그래도 그나마 내가 탄 배에서는 내가 잘 잡는 편에 속해보자.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포인트 이동. 이쪽에는 배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자, 히터. 불안하다 이거. 펄럭거리는 게. 이러면은 잘 빠지는데. 펄럭거리는 게 불안해. 자, 히트. 이번에는
줄이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접어졌어요. 제가 좀 전에 고기 올리면서 드린 말씀 있잖아요. 빠질 것 같다. 문어를 올리다가 문어가 도중에 릴링 중에 빠진 경험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빠지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문어가 펄럭펄럭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쭉 그냥 딸려오는 느낌이 아닌 펄럭펄럭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는데, 문어가 다리 하나만 살짝 걸려 있거나 다리를 잡혔을 때라 보면은 요 가운데 바늘이 걸렸을 때가 펄럭펄럭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펄럭펄럭 하면서 이 살이 찢어져 갖고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리가 하나만 걸었을 때도 얘가 나머지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펄럭펄럭 하면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든 다리가 찢어지든 그러면서 이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릴링을 일단 저속 릴링을 해야 돼요. 저속 천천히 릴링을 해야 되고, 얘가 펄럭거리면서 그 반발력이 강해질 때 그때 아주 강하게 감아버리면은 그 살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발력을 최대한 줄이면서 릴링을 해야 다리가 살짝 한 짝만 걸리든 살 끝에만 바늘이 살짝 걸리든 간에 그 반발력을 줄여서 문어의 몸에서 바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릴링을 해야 끝까지 올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문어가 다 올라왔어. 그러면은 으이짜 하면서 올리잖아요. 그때 또 찢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그냥 끝까지 감아요. 물 위에 올라와서도 그냥 감아,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릴링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만든 다음에 딱 잡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최대한 빠지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로 가면서 뒤에 분들부터 하나씩 입질오는데, 야, 나도 왔어. 펄럭거린다, 불안하게. 자, 추가. 포인트 이동. 진짜 뭐 낚시 기술이든 방법이든 뭐 아이템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뜨거운 날씨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더워요. 한 분 한 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피문어 때 테스트했던 가위줄 15cm짜리 한번 써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소강 상태여갖고 채비의 변화를 확 줘보겠습니다. 자, 가위줄 15cm짜리 한번 해볼게요. 야, 이트. 야, 이거 사이즈 잘 나온데? 야, 15cm 가위줄 채비로 채비 바꾸고 바로 히트. 자, 한수 추가. 나란 바닥에 뜨날 때 좀 묵직해 갖고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채비 바꾸고 바로 나와줬어요.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예요. 낚시가 끝났다고 봐야 되고, 낚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뒷자리 계신 분들이 가장 이제 유리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맨 뒤에 계신 분이 장원을 하셨어요. 저보다 2마리 더 잡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또 반대로 가장 후진입인 자리에서 2등을 했어요. 자리가 무조건 중요하다 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리가 당연히 중요하죠. 자리가 한 뭐 100점에 못해도 5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자리만 설 수가 없고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또는 그날 되게 안 좋은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금어기가 풀리고 초반에 이제 한 3, 4일 정도 3, 4일 정도는 이제 고기가 잘 나오죠. 금어기 해제가 된 날부터.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뭐 고기가 당연히 많이 깔려 있으면은 내가 많이 잡을 확률이 높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내가 출조를 하는데 금어기 해제 초반만큼은 못 잡더라도 적어도 내가 탄 배 안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조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것저것 팁을 오늘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같이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는 이거를 버티고 낚시할 수 있는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